반갑습니다. 오늘은 과연 집 나온 검둥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면서 이 기나긴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제 갑자기 궁금했어요. 과연 나는 집 나와서 얼마를 쓰고 있을까? 그리고 과연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수입이 끊긴 상태잖아요. 그런데 그 수많은 캠핑카를 가진 집시들이 과연 얼마 정도를 쓰고 있을까?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일부러 많이 아끼려고 누구 말대로 뭐 돈을 많이 너무 아끼면서 그렇게 옹색하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먹는 것도 나름대로 그냥 잘 해먹고 살려고 하고, 또 뭐 나름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그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, 물론 뭐 다른 사람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생활비를 공개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제 뽑아 보니까 제가 작년 10월 1일부터 계산을 했어요. 제가 작년 10월에 집을 나와서 지금 2월 중순쯤 되는데 지금 뭐 4개월이 훨씬 좀 넘었죠. 그래서 사실 이 뽑은 수치는 어제까지 날짜입니다. 그래서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. 제가 총 사용한 금액이 한 540만 원 정도를 썼어요. 뭐 금액으로 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, 이제 거기에는 마트나 그다음에 장보기, 뭐 생활 그 각 지역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때 그 어떤 제철 식재료를 구입을 해서 나름대로 캠핑카에서 이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, 뭐 굳이 그렇게 뭐 아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건 아닙니다. 해서 보니까 마트, 장보기, 그 다음에 식재료 구입, 제가 순수하게 먹고 살고 또 뭐 이렇게 좀 사용하는 금액으로 볼 때는 169만 7천 원이 들었네요. 그래서 169만 7천 원이 들었는데, 물론 이거를 갖다가 뭐 한 넉 달 정도로 나눠 보면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나요?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식 경우를 보겠습니다. 외식은 제가 4개월 동안에 45만 1,400원어치를 먹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한 얼마 꼴로 먹었는데,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. 제가 뭐 혼자 있어서 귀찮아서 뭐 음식을 안 해 먹을 때도 좀 종종 있었는데, 그럴 때는 이제 뭐 가서 따끈한 국밥이라든가 아니면 꼭 그 지역에서만 먹어야 되는 그런 좀 맛있는 음식? 근데 이제 그렇게 먹어보니까, 근데 언제부턴가 그 음식이 제 몸에 이렇게 조금 거부감을 일으키더라고요. 뭐 그다지 그렇게 맛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스스로 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식생활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외식은 45만 1,400원 그렇게 총 들었네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과연 검둥이가 이제 25인승 버스잖아요. 그 버스가 좀 커요. 그래서 이제 연료비가 뭐 나름 안 먹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운전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거리,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 장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처럼 뭐 여기 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은 운행을 안 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행 횟수를 좀 줄이려고 했고요. 또 뭐 기름값이 아까워서는 절대 아닙니다.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고
뭐 거기가 나쁘지 않으면은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았어요. 그렇게 해서 보니까 주유비가 115만 7천 원이 들었어요. 115만 7천 원이 들었는데 그게 뭐 따져보니까 그닥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115만 7천 원 중에서는 이제 요즘에 겨울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겨울에 제가 캠핑카에서 물론 우리 가정용 보일러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캠핑카에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거의 24시간 그 보일러 가동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비용을 포함해 놓고 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타 생활비가 있습니다. 그 생활비는 먹는 거와는 조금 다른, 뭐 제가 이제 뭐 나름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가끔 뭐 그 골프도 한 번씩 즐겼고요. 뭐 몇 번 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실내 골프장도 몇 번 이용을 했었고요. 또 뭐 제가 이제 드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에 필요한 그 잡다한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보니까 일반 생활비가 한 95만 2,900원 정도 들었네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병원비가 또 있습니다. 그 병원비가 65만 8,700원이 들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이가 안 좋아서 그 이를 그 씌웠습니다. 그 요즘에는 전에는 이제 금으로 씌웠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금 말고도 그 우리 그 이 모양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그 아주 예쁜 걸로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거기 병원비 포함해서 65만 8,700원이 들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55만 원 정도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쪽에 검사비라든가,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 뭐 엔진 오일 갈고 이러는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었네요. 이제 우선은 이제 외국에서 있었을 때 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할 때는 특히 저는 이제 비싼 나라에서는 가급적이면 마트나 이런 곳을 잘 많이 이용을 안 했고요. 이제 가격이 좀 싼 그런 그 동유럽 국가에서 좀 저렴한 나라에서는 차가 크다 보니까 물건을 아주 대량으로 삽니다. 다음에 어느 나라 넘어갔을 때 그 나라의 환율이나 그 나라의 물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싼 나라에서 가급적 그 나라에서 먹을 만큼 넉넉히 구입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비싼 나라에서는 이제 뭐 야채라든지 그 다음에 고기라든지, 그게 사실 비싼 나라에서도 싼 부분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1차 생산한 그 농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가공된 것들은 물가가 이제 어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유통비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비싼데, 가령 뭐 콜라 하나가 노르웨이,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, 노르웨이 경우에는 500ml짜리 작은 콜라 하나가 한 5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그 1.5리터짜리 큰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,2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엄청 쌉니다. 그래서 러시아에서 넘어올 때 뭐 가끔 또 콜라도 땡기잖아요. 그래서 콜라를 대형 1.5리터짜리를 뭐 한 2팩 정도 그렇게 사가지고 북유럽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지아 같은 나라에서는 제가 오래 있었어요. 그 나라에서는 오래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임대료,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, 그 다음에 뭐 기타 비용 다
포함해서 보니까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그렇게 썼더라고요. 보니까 물론 뭐 아껴 쓴 건 아닌데 거긴 생활 물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뭐 통 포함해서 그러니까 임대 관리비 합해서 한 50만 원, 그 다음에 한 70만 원 정도가 생활비로 쓰였던 것 같아요. 뭐 거기는 그 로컬 시장 가면은 참 많이 쌉니다. 생각보다. 뭐 체리나 뭐 기타 다른 뭐 내가 좋아하는 과일 종류도 많이 쌌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배추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쌌었어요. 그랬고, 그 다음에 이제 주유 부분을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그 러시아 횡단을 할 때 한 디젤이 한 9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리터당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한 1,000원 하던 디젤료가 지금 올라서 한 1,300원 정도 한답니다. 그래서 놓고 볼 때 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넘어갔을 때 리터당 한 2,000원 가까이 했으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승 요인으로 볼 때 그쪽은 좀 상당히 한 2,500원 정도 되는 그런 그 디젤류가 될 것 같고요. 상대적으로 저희가 외국에서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기름값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. 한 중간 정도 갑니다. 중간 정도.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캠핑카나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무겁고 연료비 많이 드는 캠핑카를 가지고 뭐 서울에서 남해, 서울에서 부산, 서울에서 동해 이렇게 다니시지 말고 제 나름대로의 팁을 하나 살짝 드리자면은 가급적이면 큰 차는 요즘에 뭐 공공 그 주차장이 주차 요금 안 받고 안전한 곳들이 지방에 참 많이 있어요. 차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런 곳에다가 세워 놓으시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을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내려올 때 집에서 작은 승용차 하나 갖고 와서 그 승용차로 그 주변 여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캠핑카는 이제 하우스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그 꿀팁이 되겠습니다. 외국 애들 특히 그 큰 그 캠핑카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. 뒷트렁크에서 작은 미니 승용차가 나옵니다. 뭐 승용차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그 모닝 정도 되는 차량인데 그 차가 나오는 걸 봤어요. 어쨌든 뭐 저는 난방비 겸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기름값으로 120만 원 썼으니까 3, 4, 12 한 달에 한 30만 원 꼴 정도 쓴 것 같네요. 그게 보니까 뭐 하루에 뭐 하루 종일 보일러 돌리고 또 뭐 가끔 운행하고 이러는 거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보니까 마트 장보기가 조금 과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. 제가 놓고 볼 때 뭐 먹는 거를 그렇게 뭐 가격 비교하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정도 사서 썼기 때문에 그랬고 뭐 외식비는 뭐 더 볼 필요도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제 혼자 나와 다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또 취미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현금은 주로 이제 시골장 같은 데 가면은 카드보다는 식재료 장에 가서는 가급적 현금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. 뭐 카드가 되는 곳도 있지만 그 할머니들 아니면 이렇게 그 생선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분들은 뭐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썼어요. 그래서 오늘 뭐 대체적으로 제가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요.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이 정도면은 120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여행하면서 다니다가 만난 그 많은 분들 중에는 의외로 한 달에 한 5, 60만 원 정도의 생활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만났어요.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 은퇴 후에 자기 자금과 자기의 그 능력 범위 내에서 나름 이렇게 알맞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하니까 여러분들도 나올 때 가급적 저희 같은 이런 그 캠핑카 오랜 유람 생활을 즐기실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비싸고 크고 좋은 캠핑카 처음부터 무리하게 구입하시지 마시고
자기 형편에 맞는 캠핑카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나머지 여유 자금을 좀 이렇게 많이 모아 놓으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씩 월 얼마씩 거기에 맞는 생활비를 책정을 해서 쓰신다면은 아마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유랑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보니까 제가 4달 동안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썼는데, 저는 뭐 많이 좀 아껴야 되긴 하겠어요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선, 한 100만 원 선으로 줄일까요? 그래 보니까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요즘에 마트를 가보면 아직도 겁이 나요. 유럽 마트를 갔을 때는 아내랑 둘이 카트에다가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도 계산을 해볼 때 보면 한 5, 6만 원, 4, 5만 원 정도면 됐는데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얼마 전에 제주에 내려갔을 때 집사람하고 이마트 장 보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. 28만 원 나왔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물가는 비싼 나라구나,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. 근데 이 캠핑카, 저희 같이 이제 오랜 이런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저희 아내가 저랑 함께 다닌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여자들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물건을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? 우리들은 그냥 하나를 그냥 푹푹 사잖아요. 근데 여자들은 요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조금 사서 그걸 또 아껴서 또 이렇게 아주 계획성 있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 혼자 나와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이렇게 낭비가 좀 심한 편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비용 안에는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물, 그다음에 기름, 그다음에 그 식자재, 가스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글쎄요. 어제 저녁에 이거를 처음으로 뽑아봤습니다. 저는 여지껏 살아가면서 제가 얼마를 썼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. 그냥 쓸 때 되면 쓰고 이거 꼭 지금 안 써도 되는 금액이지 그러면 과감하게 지갑을 다루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집에서도 저는 가계부를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. 왜냐하면 쓰고 난 돈 나중에 그거 맞춰보면서 안 맞니 맞니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이렇게 되면 좀 서글프더라고요. 보면 어떻게 보면 돈은 꼭 쓰려고 버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쓰고 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쓰기 전에 그 돈이 꼭 써야 될 돈인지 그렇게 먼저 생각해보고 쓰자. 저는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. 제 방식이 맞는 건 아닙니다. 어쨌든 제가 오랜 시간 집을 나와서 다니면서 제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어떤 패턴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또 짧게는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와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사용을 했던 그런 그 물가 사용 비교 나름 이제 그런 걸 집어넣어서 한번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. 어쨌든 이와 유사한 정보들 나름대로 이제 그때 한 번씩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제가 벌써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. 그리고 볼 것도 없는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신 거 많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